혹시 아시나요? 아무런 예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 바로 뇌출혈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탁 위에 단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뇌출혈.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돕는 5가지 음식과 하루 3끼 예시 식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비 한 푼 없이 스스로 뇌출혈 위험 신호를 점검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혈관은 분명히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생명을 바꿉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병입니다. 혈관은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로 안쪽이 좁아질 수 있고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 약한 부위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포화지방을 자주 섭취하면 손상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 자체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위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뇌출혈 발생 시 10명 중 4명이 사망하고 생존해도 편마비 같은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와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매일의 식탁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뇌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근거와 섭취 방법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식품, 바로 붉은 뿌리 채소인 비트입니다. 저에게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하나만 고르라면 주저없이 비트를 추천하겠습니다. 비트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고혈압을 완화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혈관 청소 식품입니다. 특히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하루 한 컵 분량의 비트 주스를 2주 이상 마신 고혈압 환자에게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비트에 포함된 천연 당분 때문에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반 개 이하로만 섭취하시고 비트를 식초에 절여 먹는 피클 형태로 드시면 당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비트 피클을 안전하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트에 옥살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며 하루 반 개 이하로만 드셔야 합니다.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트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물김치를 만들 때 비트를 함께 넣어 비트 물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추천은 바로 비트 피클입니다. 보통은 새콤달콤하게 설탕을 넣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무설탕 피클로 만드세요. 물 2컵에 식초 1컵, 소금 1큰술을 넣고 끓인 뒤 소독한 유리병에 껍질을 벗긴 비트 2개를 나박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양파 1개와 사과 1개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 함께 넣고 끓인 피클 국물을 뜨거울 때 그대로 부어주세요. 마늘 5쪽, 건고추 1개, 월계수 잎 2장을 추가하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뚜껑을 닫고 하루 동안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면 완성입니다. 비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ABC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건강 주스로 아침 한 잔이면 활력이 오르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은 비트를 살짝 데쳐 사용하세요. 비율은 사과 1개 비트, 2개 당근 1개 정도로 맞추면 좋습니다. 비트의 흙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ABC 주스를 단독으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막으면서 영양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비트는 단순한 색깔 채소가 아니라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루에 식탁에 비트를 조금만 더해도 혈관의 나이를 젊게 만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붉은색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색을 혈관을 지켜주는 건강의 색으로 기억해보세요. 비트 한 조각이 뇌출혈을 막고 혈관의 노화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려야 할 음식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안쪽의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은 안정되고 혈관이 터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은 중성지방 수치를 절반 가까이 낮추고 뇌졸중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에는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유지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식품이죠. 하지만 아무 고등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반 고등어는 염분이 높아 혈압에 해로울 수 있고 너무 큰 고등어는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생고등어를 사서 소금을 살짝 뿌려 구워 드시거나 무와 채소를 넣고 조림으로 즐기면 좋습니다. 특히 구운 마늘과 레몬즙을 곁들이면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혹시 자반 고등어나 냉동 고등어를 드셔야 한다면 우유에 20에서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비린내가 사라지고 짠맛도 줄어듭니다. 약값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번 주 식탁에 고등어를 꼭 올려보세요. 단 한 번의 실천만으로도 혈관의 나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평범해 보여도 뇌출혈 예방에 강력한 힘을 가진 채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꾸준히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륨,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A와 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채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응고 기능을 높입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조금씩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금치는 한번 데친 뒤 물에 헹구어 드세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생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국이나 나물을 만들 때는 간을 세게 하지 말고 시금치 본연의 맛으로 즐기는 습관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시금치를 달걀에 넣고 부쳐 드세요. 데칠 필요가 없어 간단하고 단백질 보충까지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금치 두부 무침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있습니다. 데친 시금치에 으깬 두부를 넣고 소금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가볍게 무쳐 드세요.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해 시니어에게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시금치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초록색 방패입니다. 하루 한 접시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은 훨씬 탄력있고 젊어질 것입니다. 시금치 수프는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파, 마늘, 감자를 먼저 볶다가 감자가 익으면 시금치를 넣고 살짝만 익혀주세요. 그 다음 믹서기에 옮겨 담고 우유나 두유를 부어 곱게 갈아줍니다. 갈아낸 수프를 냄비에 옮겨 담고 치킨 육수나 스톡을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부드럽고 따뜻한 시금치 수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순두부를 함께 넣어 갈면 단백질이 보충되어 훨씬 든든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하루 한 줌의 시금치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혈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반찬을 단 하나만 바꿔도 뇌출혈의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한국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하지만 이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맛과 약효를 함께 가진 천연 혈압 조절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8배에서 10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은 5에서 6mm 수은주까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고혈압 약물의 효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며 염증을 줄이고 산화를 막아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결국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고 익힌 마늘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마늘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은 구워서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마늘을 즐기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 장아찌나 구운 마늘도 좋지만 오늘은 조금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 꿀 절임입니다. 마늘을 에어프라이어에 섭씨 170도로 약 8분 정도 구우시거나 찜기에 찐 뒤 2-3시간 말려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 다음 소독한 병에 넣고 꿀을 부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일 한두 알씩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고기 요리에 곁들여도 맛이 좋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은 마늘꿀 절임 샐러드 소스입니다. 마늘꿀 절임, 두세 쪽 절임 국물 1스푼,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약간을 섞으면 새콤달콤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뿌리면 입맛도 살아나고 혈관에도 좋은 한 접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국적이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어울리는 요리를 소개합니다. 감바스 알 아히오라는 스페인식 마늘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의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올리브유에 불포화 지방산까지 더해져 영양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팬에 올리브유 반컵을 붓고 약불에서 예열한 뒤 편으로 썬 마늘을 넣고 향이 날 때까지 천천히 볶습니다. 이때 마늘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손질한 새우와 청양고추를 넣고 중불에서 약 2-3분간 볶아줍니다. 새우가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을 끈 뒤 송송 썬 쪽파를 올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늘을 즐기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늘 한쪽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고춧가루를 살짝 더해보세요. 칼칼한 풍미가 더해져 입맛도 살고 새우와 마늘의 고소한 조화가 훨씬 깊어집니다. 조리 후에는 새우와 마늘을 건져 드시고 남은 올리브유 국물은 버리지 마세요.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거나 빵을 찍어 먹거나 밥을 넣고 볶아 드시면 또 다른 별미가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새우와 마늘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분명 놀라실 거예요. 마늘은 향이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식품입니다. 매일 적당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건강 습관, 그 시작은 마늘 한쪽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단단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블루베리 1컵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세에서 4mm 수은주 정도 낮아졌고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치매나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 C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팔방미인 과일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지만 당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반컵 이하로 나누어 드시길 권합니다. 식사 직후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양을 늘려보세요. 입 주변이 가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생 블루베리는 곰팡이가 잘 피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구입 후 일주일 이내로 드시고 장기 보관을 원하신다면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 편리합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를 넣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 블루베리에 항산화 성분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 건강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또 하나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트밀 블루베리 볼입니다. 오트밀 50g 정도의 우유나 두유를 자작하게 부은 후 소금 간을 살짝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씩 2번 데우면 부드럽게 불어요. 그 위에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뿌리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해동되며 향긋한 단맛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 그릇은 가벼운 아침 식사로도 고소한 오후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인 오트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항산화가 뛰어난 블루베리가 만나 영양 균형이 완벽하죠. 무엇보다 조리 과정이 간단해 꾸준히 실천하기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컵 어떠신가요? 이 작은 열매 한 줌이 뇌출혈의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젊게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식탁에 올리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루 3끼 식단 예시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성했으니 메모해 두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가볍고 깨끗하게, 그러나 혈관을 든든히 지켜주는 식사로 열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블루베리 오트밀과 브로콜리 달걀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따뜻하게 불린 오트밀 위에 블루베리를 올리고 견과류를 곁들이면 항산화와 혈관 청소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달걀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 혈관의 탄력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혈압 조절과 뇌혈관 건강에 이상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 데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드레싱은 그릭 요거트 2큰술, 올리브유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레몬즙 1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소금 약간을 섞어 만듭니다. 삶은 달걀 2개를 썰어 브로콜리와 함께 드레싱에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혈압과 혈관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비트 피클을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질산염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된장의 발효 성분이 장과 혈관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비트 피클은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며 붉은 색소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이 4가지 음식이 한 식탁 위에서 만나면 혈관의 부담을 덜고 속까지 편안한 점심이 완성됩니다.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 이 식사는 몸속의 피로 물질을 줄이고 오전 동안 쌓인 혈관 노폐물을 천천히 정화시켜줍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줄고 얼굴빛이 한결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녁에는 조금 특별한 메뉴로 마무리해보세요. 마늘, 새우, 미나리 볶음밥과 들깨 연근 무침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감바스 알 아히오, 즉 마늘과 새우를 올리브유에 익히는 요리에 남은 국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미나리를 넣고 볶으면 향긋한 풍미와 함께 해독 효과가 더해집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곁들인 반찬으로는 들깨 연근 무침을 추천드립니다. 연근의 식이섬유가 혈관벽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합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연근은 소금 1큰술, 식초 1큰술을 넣은 물에 데쳐주세요. 그 다음 요거트 2큰술, 들깨가루 3큰술, 식초 1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을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데친 연근을 이 소스에 버무리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이 저녁 한 끼면 하루 종일 지친 혈관이 편안하게 쉬어갑니다. 이렇게 하루 3끼만 바꿔도 혈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고민하던 분들도 식탁의 변화를 통해 약물 의존도를 서서히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혈관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뇌출혈 위험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또는 혈압약을 줄여도 괜찮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바로 혈압 체크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몸의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기 위해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가장 쉬운 실천법은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혈압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측정 기록을 꾸준히 남기면 뇌출혈 예방의 80%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숫자보다는 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에 날짜, 시간, 혈압 수치 컨디션 식단을 함께 기록하세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매일 2번 아침 1번 오후 1번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시간대의 재서 변화를 비교하면 더 정확합니다.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흐름을 살펴보며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특정 음식을 먹은 다음날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특히 아래와 같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 이전보다 혈압이 점점 오르는 추세일 때, 둘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어지러움이 자주 생길 때, 셋 아침 기상 직후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뻣뻣할 때, 이런 신호들은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과 하루 3끼 식단, 그리고 주기적인 혈압 체크,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출혈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혈관은 기억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첫째,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이라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응급 상황으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보다 20에서 30 이상 갑자기 상승한 경우라면 혈관 손상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염분, 과다 섭취 등으로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급상승은 혈관이 버티지 못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 기상 직후 유난히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혈압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때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작은 압력 변화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이 크게 들쭉날쭉하고 변동폭이 큰 경우 역시 뇌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혈압 조절 약이나 식이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혈압이 높아졌는지 혹은 내려갔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 상태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뇌출혈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꾸준한 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약이 없어도 병원비를 들이지 않아도 식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음식과 하루 3끼 식단, 그리고 주일 회의 혈압 체크만 꾸준히 해도 당신의 혈관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사는 74살 김순애 어르신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하며 늘 뇌출혈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셨습니다. 지난해 가을 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이 170까지 오르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정을 권했습니다. 그는 매일 혈압을 기록하고 제가 제안한 식단으로 식탁을 바꾸는데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며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2달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약을 끊을 줄은 몰랐어요. 밥상이 약이었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나도 혈관 건강 챌린지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